자, 바디의 구조를 보면은 nav라는 태그 안에 ul과 리스트, 각각의 리스트 안에 앵커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지금 구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요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내비게이션의 구조예요. 얘는 디자인 패턴이에요. 공식처럼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요 형태를 보셔야 됩니다. ul의 리스트 안에 앵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특이한 건 뭐가 있냐면 각각의 앵커 태그에 지금 스팬 태그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앵커 태그 안에 이러한 이제 스팬 태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굳이 스팬 태그를 왜 썼느냐라고 궁금할 수가 있어. 요거는 다른 목적, 그러니까 요 부분만 따로 내가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써준 거예요. 자, 이 스팬 태그는 인라인 요소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분할 태그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간 분할 태그라고 하는 거는 영역을 확인하기 위한 태그들인데 대부분이 다 블록 요소예요. div, 섹션, 헤더, nav, 어사이드, 푸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블록 요소의 성격을 가진 공간 분할 태그가 되고 유일하게 스팬이라고 하는 이 태그만 인라인 요소에서 구역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 분할 태그입니다. 자, 앵커 태그가 바로 인라인 요소예요. 앵커 태그가. 그래서 앵커 태그 안에서 이렇게 스팬 태그를 써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라인 태그 안에다가 인라인 태그를 사용한 형태가 됩니다. 리스트는 블록 요소이고 ul도 블록 요소죠. 그래서 ul 리스트 앵커가 바로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기본 형태가 되는데, 자, 이것을 다시 nav라는 태그로 감쌌어요. 다시 한번 감쌌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자, 여기는 내비게이션 영역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자, 이 상태 그대로 스타일링을 합니다. 모든 선택자에 대해서 마진 제로와 패딩 제로, 자, 외부 여백과 내부 여백을 각각 빵으로 만들어서, 자, 내가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고요. 자, 리스트에 대해서 리스트 스타일 논이라고 했어요. 자, 목록 같은 경우에 번호가 붙거나 아니면 점이 붙을 수 있지. 자, 이것을 없애서 표현을 하겠다. 없애겠다. 그 다음에 앵커 태그에 대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자, 밑줄을 안 쓸 거고 글자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회색으로 일단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초기화했다. 초기화 코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HTML의 기본 글자의 크기는 16픽셀이고 그리고 글자의 색상을 일단 밝은 회색으로 처리를 했어요. 바디는 배경 색상, 백그라운드 컬러를 111이니까는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회색이에요. 완전 까만색은 아니고 검정에 아주 가까운 회색이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 크기와 함께 글자의 색깔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바디의 색상까지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만들어 줄 건데 GMB 안에 리스트 안에 앵커. 자, 이 앵커 태그는 4개였어요. 그죠? 5개였죠? 여기 리스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리스트 5개에 각각 앵커 태그가 들어가 있고 그 앵커 태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배경 이미지를 집어넣는데, 자, 이 배경 이미지를 잘 보면 nav.jpg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nav.jpg를 보니까 이미지 1개짜리야. 얘가. 자, 1개짜리 이미지인데 너비가 190이고 높이가 39짜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너비가 190이 되고 높이는 39예요. 원래 40픽셀로 만들어야 되는데 1픽셀이 없어졌네? 자, 그러면 하나의 크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당연히 얘네들은 만들 때 크기를 똑같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전체 너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0이니까 190을 몇 개로? 5개로 나누면 190 나누기 5, 5, 35, 5, 8에 40. 그러면 38픽셀이 되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비는 38픽셀이 되는 거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도 38픽셀, 여기도 38픽셀, 여기도 38픽셀, 여기도 38픽셀. 높이는 모두 공통적으로 39픽셀짜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38 곱하기 39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러면 이 이미지의 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해당 이미지의 좌표. 자, 얘는 0픽셀 위치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이미지가 시작하는 부분은 39픽셀 정도 위치가 되겠죠. 그죠? 38에 39.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8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76에서 77. 이런 식으로 38씩 계속해서 옆으로 가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190으로 딱 끝날 거란 얘기예요. 자, 보여지는 영역.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백그라운드 리피트를 노 리피트로 잡았어야 반복 안 할 거야. 그러면 이 이미지 5장이 한꺼번에 보이게 될 것이고, 포지션이 릴레이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릴레이티브라는 얘기는 바로 하위 요소, 자손 요소 중에 누군가가 앱솔루트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이동을 시키거나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럭으로 만들었어요. 자, 왜 블럭으로 만들어주느냐? 앵커 태그는 원래 인라인 요소입니다. 인라인 요소의 특성상 얼만큼 컨텐츠의 크기만큼, 이때 배경 이미지는 포함되는 게 아니라 글자 같은 컨텐츠의 크기만큼만 영역을 가지게 돼. 자, 나는 내가 이미디어 크기를 지정할 거야. 그래서 블록 요소를 주어야지만 리스트의 크기와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 태그는 블록 요소로 바꾸어 주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GMB 안에 있는 리스트에 nSchild 1번부터 5번까지, 자, 첫 번째 리스트부터 다섯 번째 리스트까지 안에 있는 각각의 앵커 태그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썼단 말이죠. 그럼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00라고 하는 거는 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요 위치. 여기가 00잖아. 맞죠? 그러면 얘가 보인다는 얘기야. 요게 두 번째 마이너스 38픽셀이래.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포지션을 어디로 보내라? 음수값이니까 왼쪽으로 보내라. 왼쪽으로 보내라. 자, 왼쪽으로 가라라고 했으니까 이미지가 이동을 하는데 얼만큼 이동하냐면 요 이미지 한 칸만큼 이동해요. 이거 한 칸만큼. 그래서 두 번째 요 영역이 나오게 되는 거야. 세 번째 마이너스 76픽셀. 자, 몇 칸 이동해라? 두 칸 이동해라.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이동해서 얘가 보이는 거죠. 다음 38을 더하면 마이너스 114. 세 칸 이동합니다. 다음 또 38픽셀 옆으로 이동하면 마이너스 152픽셀. 즉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하나를 옆으로 이동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크기가, 자,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순서가 한 칸 옆으로 가서 요만큼, 그 다음 또 한 칸 지나가서 요만큼, 다시 한 칸 지나가서 요만큼, 마지막 요만큼. 이미지가 옆으로 한 칸씩 이렇게 밀린 거야. 그러면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얘들이 이렇게 밀린 걸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이라든가 여기 이 부분,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 숨겨버릴 거야. 자, 숨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GMB의 모든 리스트들은 크기를 너비 38픽셀에 높이 39픽셀 얼만큼으로 만들었어요? 이미지 하나, 요 이미지 아이콘 하나가 딱 보이는 크기만큼, 요만큼만 딱 크기를 잡아줘. 그러면 앵커 태그는 자동적으로 그 사이즈를 갖겠지. 블록 요소니까. 그리고 패딩, 내부 여백으로 한 2픽셀 정도 여유 있게 해줍니다. 이거는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얘가 필수 요소지. 일단 내부 여백 2픽셀을 주면은 실질적으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안 줬기 때문에 상하좌우 2픽셀이 커져요. 사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GMB 안에 리스트 앵커 스팬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팬 태그가 아까 글자 영역이었어요. 그죠? 그 글자 영역에 대해서 이제 세팅을 해줄 거야. 그림은 됐고.
글자 크기를 18픽셀로 재설정을 했고요. 폰트 웨이트 볼드 했으니까 글꼴 진하게. 자, 여기에 이제 나오네. 포지션 앱솔루트. 포지션 앱솔루트. 절대 위치로 해라? 자, 절대 위치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부모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까 리스트를 보게 되면, 자, 리스트 앵커 태그를 전부 다 릴레이티브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스팬 태그의 부모는 앵커 태그지. 앵커 태그가 릴레이티브니까, 자, 이 안에 있던 스팬 태그들은 전부 다 기준을 누구로 잡는다? 앵커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딱 자리를 잡게 돼. 그러니까 글자가 여기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거야. 자, 레프트로부터 38픽셀이래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38픽셀 가라 라는 뜻인데, 오른쪽으로 38픽셀 가라는 얘기는 원래 앱솔루트를 이렇게 싹 줬으니까 글자가 어디에 오냐면 여기서부터 글자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만들 때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데, 여기 말고 나는 이쪽부터 나오게 하고 싶어. 여기부터. 그럼 여기는 어디야? 이미지의 한 칸만큼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38픽셀을 가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39픽셀에서 아이콘의 높이만큼 맞춰줘요. 여기에서. 자, 맞춰준 다음에 라인 하이트 39픽셀 줬으니까 당연히 글자가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되겠지. 자, 너비를 0으로 했습니다. 너비를 0. 너비가 없네. 근데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 확인을 했겠지만 너비를 0으로 한다고 해서 글자가 사라지진 않아요. 너비를 0으로 한다고 해서 뭐 색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없어져요. 근데 글자는 텍스트 컨텐츠이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아. 남아있어. 어느 쪽으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처음 보는 수성입니다. 화이트 스페이스를 no랩이라는 걸 써놨어요. 자, 화이트 스페이스 no랩. 요 코드. 자, 요 속성. 자, 이 화이트 스페이스 no랩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보통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텍스트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가요. 그러다가 끝을 만나면 자동으로 글자가 뿅 떨어져. 밑으로. 그래서 쭉 가다가 끝을 만나면 또 떨어져요. 메모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워드 프로세싱을 하거나 할 때 끝을 만나면 자동으로 글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글자를 자동으로 랩핑을 해서 그래요. 즉 끝을 만나면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 써라. 근데 no랩이라는 이 옵션 값을 주게 되면 끝을 만나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쭉 오른쪽 가란 얘기야. 쭉 영역을 무시하고 쭉 가라. 이런 의미가 바로 화이트 스페이스 no랩입니다. 즉 글자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옆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게끔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선언을 해준 다음에 패딩 값을 제로로 해서 내부 여백 없애주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어서, 자, 이걸 주니까 이제 어떻게 돼? 비로소 넘어간 영역에, 자, 영역이 요만큼이야. 요만큼이야. 글자가 나와 있었는데, 자, 이만큼의 영역 밖으로 나가는 건 날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히든 하니까 글자가 사라지게 돼요. 그럼 사라진 상태에서 GMB 안에, 리스트 안에 앵커 태그는, 자, 어떻게 하라? 너비를 100%로 하라. 높이도 100%로 하라. 자, 이렇게 해줍니다. 너비와 높이를 100%를 잡아주게 되면 누구 크기에 맞춰진다? 리스트의 크기에 맞춰집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스팬 태그를 앱솔루트를 하면서 바로 이미지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왜? 릴레이티브에서 태그가 있었는데 얘가 앱솔루트가 되면 떨어져 나가요. 스팬 태그가 떨어져 나가면 자동적으로 앵커 태그는 내용이 없어진 것처럼 인식을 해서 영역을 줄여버리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미지가 안 보이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사이즈를 만들어 줘야 돼. 따라서 앵커 태그에 너 너비 100% 높이 100% 해. 그러면 누구에 맞춰져? 리스트에 맞춰지겠죠. 자, 맞춰 놓은 다음에 GMB 안에 있는 앵커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면 그 자손인 스팬 태그에 대해서, 자, 오버플로우, 비저블, 이거 뭐냐면 흘러 넘친 거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비저블. 아까 오버플로우 히든 했죠? 히든에 숨겼던 거를 보여줘라. 자, 너비가 오토입니다.
위스 값을 오토로 줬어요. 아까 0이었는데 자동으로 어떻게 돼? 늘어나요. 자동으로. 컨텐츠가 들어있는 크기만큼 늘어나게 돼. 자, 늘어나면서 패딩에 0에 30픽셀을 줬으니까 좌우 무엇도 만들어진다? 여백도 만들어져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여백을 줄 수가 있고요. 이게 딱딱딱 나오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처리하고자 트랜지션 걸어줍니다. 모든 스팬들은 뭐해라? 트랜지션 올 0.6s. 실질적으로 여기까지가 기본 기능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옆으로 펼쳐 나오죠. 자, 펼쳐서 나오는 게 너비 제로에서 너비가 100%가 된 겁니다. 패딩 여기 30 여기 30 패딩 들어갔어요. 여기 30 여기 30 전부 다 패딩이 들어간 거야. 자,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패딩 값을 좌우 주지 않으면 답답하게 보일 거예요. 딱 글자 영역만큼만. 그죠? 딱 글자 영역만큼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걸 해볼게요. 리스트의 크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안 나온다고. 이미지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왜 그런다? 스팬 태그가 무엇이 됐기 때문에? 앱솔루트가 됐기 때문에. 스팬 태그가 앱솔루트가 아니면 글자는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나옵니다. 글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글자가 있으니까 글자 영역 위에 있는 아이콘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영역만큼 있으니까. 근데 리스트 안에 있는, 앵커 안에 있는 스팬 태그를 앱솔루트 하자마자 얘가 어떻게 된다?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야. 떨어져 나가니까 얘를 감싸고 있던 앵커 태그는 졸지에 포함된 아이들이 없어진 거죠. 하위에 있는 애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를 접어버린 거야. 자식이 없네? 애들이 없어졌네? 그리고 접었기 때문에 배경은 당연히 안 나오는 거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앱솔루트를 하게 되면 어디에 붙는다 그랬죠? 잠깐 여기까지 앱솔루트를 하고 확인을 해보면은 글자가 지금 여기서 나와요. 기본적으로 아이콘의 시작 위치에서 글자가 이렇게 나오죠. 물론 뭐 이것도 괜찮아. 나오죠. 근데 나는 이 글자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게 하고 싶다?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래서 38픽셀 만큼의 레프트 값을 준 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화이트 스페이스 값을 노랩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자,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나온 거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글자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이게 기본적 랩핑, 공간이 적게 되면 텍스트는 그냥 무조건 밑으로 떨어져요. 공간이 좁으면. 그러니까 너비가 0에서 오토를 잡아가지고 글자가 나오게 됐는데 좁으니까 얘가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거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옆으로 무시하고 옆으로 쫙 써라 라고 하기 위해서 화이트 스페이스를 노랩이라는 속성을 따로 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나오죠. 옆으로 이거 자체를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자, 레프트 38픽셀을 주어서, 자, 오른쪽에 나와라. 대번에 40픽셀 정도만 주게 되면 당연히 2픽셀 떨어져 나올 거예요. 공간 보이죠? 옆에 비어있는 요거 공간 보이지? 더 늘리면 더 벌어지겠지. 뭐 50픽셀 주게 되면 10픽셀만큼 떨어지겠죠. 따로. 자, 이런 이제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호버 기능을 썼을 때, 이미지에다가 호버링을 했을 때 해당 메뉴의 내용이, 제목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어서 조금 허전하니까 이제 스타일링을 해주는데, 각각 리스트의 첫 번째 안에 있는 스팬 태그에 대해서, 자,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에 대해서 배경색을 이 아이콘의 색상과 유사색으로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도 역시 유사하게, 이 아이콘의 색과 유사하게 색깔 이제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섀도우 이용해서 글자에 살짝 색깔을 주었습니다. 텍스트 그림자로.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색상 비슷하게 맞추고 글자 색상 비슷하게 맞추고 잘 보면은 텍스트 섀도우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거 역시, 네 번째 거 역시, 마지막 다섯 번째 거 역시. 이렇게 해서 각각의 메뉴에 대한 통일성을 맞춰준 겁니다. 컬러링을. 이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죠. 이 내용.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해준 게 뭐냐면 박스 섀도우 이용했는데 앵커 태그에 마우스 올라갈 때마다 여기 아이콘 주변이 네온 효과가 일어나도록, 그것도 심하면 안 돼. 은은하게 살짝. 그래서 005픽셀만큼의 지금 블러 값을 준 거죠. 살짝. 뭐 더 주면은 더 가겠지만 퍼져나가는 값이 많으니까 또 적게 주면은 그만큼 여기가 진하게 나올 거고, 그래서 정도껏 이렇게 네온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돼요. 자, 준 다음에 이제 이 내비게이션 자체를 가운데, 브라우저의 가운데 나는 배치할 거야. 그래서 여기를 시작 위치로 잡을 거야. 그렇다면 나부에 대해서 높이를 100%로 잡아주고 GMB의 너비를 42픽셀. 자, GMB의 너비는 리스트를 합친 영역만큼이잖아, 그지? 리스트를 합친 영역만큼. 좀 요만큼만 가운데로 하면 되잖아요. 요만큼만. 그쵸? 그러니까 미리 38픽셀이었는데 상하좌우 2픽셀의 여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픽셀 더하기 2픽셀에서 4픽셀을 더한 42픽셀 만큼의 너비를 가지고 마진제로 오토를 주면은 가로는 가운데. 됐죠? 그리고 마진탑 200 줘가지고 세로 가운데는 일부러 안 하고요. 그냥 여기 위에만 200픽셀 여백을 준 거야. 떨어질 수 있도록 요 자리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에서 보듯이 이미지가 있는데, 자, 이미지를 5장으로 만들지 않고 5개를 하나로 합쳐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스프라이트 이미지라고 얘기해요. 이런 방식을 보통 지금 여기는 JPG를 썼지만 일반적으로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는 PNG로 많이 만들어요. 배경이 투명한 거. 주변 배경이 투명하고 거기에 각종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콘들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는 그 게임에서 먼저 썼던 게 개념이에요. 게임 배경 같은 거 있지? 배경이 왜 이렇게 계속 그 달리기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배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이거 잘 보면 똑같은 배경만 움직여요. 그죠? 뭐런 이런 거 있잖아. 과자런 같은 거 보면 뒷배경을 잘 보면 뒷배경이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스프라이트 배경 이미지예요. 이걸 이제 웹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지. 자, 왼쪽으로 보내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좌측 상단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마치 뭐처럼 플로팅 메뉴를 나중에 이제 사용할 것처럼. 그러면 좌측에다가 보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위치만. 마진제로 오토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탑 200 할 것 없이 그냥 마진제로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좌측이 이렇게 다 만들어지고 얘네들은 오른쪽에 나오는 가장 쉬운 형태가 되고요. 자, 이제 반대쪽으로 보낼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낼 때, 자, 이때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 오른쪽 끝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 오른쪽으로 보낼 때는 GMB에 마진제로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 GMB 자체를 뭘로 만들어야 돼?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만들어줍니다. 앱솔루트 만들고 라이트 제로, 오른쪽 끝에 붙여라. 그리고 여기다가 확실하게 탑 값도 주면 되죠. 탑 제로. 이런 식으로 뭐 내리고 싶으면 여기에서 탑 값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일정 값으로. 그래서 우측에다가 보냈는데 우측에다만 보내게 되면 글자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숨겨진단 말이야. 그래서 호버가 됐을 때 이 놈이 어디로 나와야 돼? 왼쪽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럼 왼쪽으로 나오게 하려면은 스팬 태그를, 자, 여기 스팬 태그 있죠? 레프트 38이 아니라 라이트 38로 잡아주면 됩니다.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38픽셀 왼쪽으로 가라. 기준을 여기다가 잡아주면
얘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메뉴가 뿅뿅뿅 튀어나오는 형태가 돼요. 한 개도 안 어려워. 기본적인 것만 하면은.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 위에다가 붙이는 방법. 자, 얘네들이 어디로 나와? 아래로 이렇게 띠가 아래로 나오죠? 그쵸? 가로 배치가 되었죠? 이거 가로 배치가 됐다는 얘기는 옆으로 배치하면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자, GMB의 너비 자체를 조정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GMB 영역 자체가 얘가 42픽셀이었잖아요. 아이콘 하나 영역만큼. 근데 얘가 아이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즉 5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5개가 다 들어갈 수 있을 크기만큼만 잡아줘. 그러니까 38 전체 190이었죠. 전체 너비가. 자, 190이었는데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리스트를, 그러면 가로 배치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요 사이에 여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요 사이에. 그죠? 그러면 이 사이에 여백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4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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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픽셀. 몇 칸? 4칸. 그럼 최소한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것만 16픽셀이 더 더해져야 되지. 190에서. 맞나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사실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개수만큼 여백을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만약에 이 너비 자체가 뭐 더 좁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얘는 밑으로 떨어져요. 공간이 없으니까. 인라인 블럭일 경우에 부모 요소의 공간이 모자라게 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계산을 해도 되고요. 233은 돼야 된다고 나오네. 대략적으로 놓고 그냥 수치 값을 조정하면 돼. 그리고 나서 리스트 앵커의 스팸 태그의 위치를 뭘로 잡으면 돼요? 탑에 100% 잡았죠. 레프트 제로니까 기본 값이 38픽셀이었는데 레프트 값은 빵으로 만들고 탑에 100%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요 높이만큼 내려가서 만들어져. 요게 100%야. 요 높이가. 이해되시죠? 요 높이만큼 상위 요소 앵커 태그의 높이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아니면 픽셀 값으로 써도 돼요. 얼마 쓰면 돼? 39픽셀이라고 써도 되죠. 똑같죠? 이 높이가 39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100% 쓰든가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고요. 만약에 이 간격을 안 만들고 딱 붙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라인 블럭으로 하면 안 되고 이때는 플롯을 써야 돼요. 이때는 플로팅을 해줘야지만 얘네들을 간격을 싹 붙일 수가 있어. 자, 마지막 바닥에 붙일 때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다 붙일 건데요. 맨 밑에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위치만 조정해주면 되죠. 조금 전에 만든 거에서 포지션 앱솔루트의 바텀 제로, 너 바닥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닥으로 가세요. 그리고 나서 요 텍스트는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기준을 바닥에 두고 위로, 그 바텀 100% 하게 되면은 자, 바텀으로부터 100% 높이, 부모 요소의 100% 높이만큼 위로 올려서 표현해줘라. 그래서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건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건드려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살짝 기본형 하나만 만들면 그 기본형 하나로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응용의 폭이.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다. 기본 형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주제는 일단 내비게이션의 기본 패턴과 함께 무엇도 봐야 된다? 스프라이트 이미지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스프라이트 이미지 제어를 하는가, 자, 요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